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그거 아시나? 지금 베트남이, 이제 부동산 쪽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세요? 잘 모르실 건데, 아무리 이제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또 오래 살았건 뭐 적게 살았건 간에, 베트남의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부동산의 가격을 알기 힘들거든요. 뭐 인터넷으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여기저기 정보를 얻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알면은 정보가 약간 좀 달라요. 인터넷으로 찾으면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토지를 구매했다가 판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판매하기도 했기 때문에 주위에 이젠 저희들한테 물건을 이젠 소위 말하는 물어다 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에 서치도 하고 굉장히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베트남의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 상황들 조금 아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몇몇 아파트는 30%에서 40% 빠졌어요. 이게 호치민 안에서 얘기합니다. 저 호치민 밖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호치민 안에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이유가 얘네들 가격을 공시를 제대로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도대체 알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빠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만 30% 40% 대한민국처럼 그런 게 아니라 몇몇이 그냥 돈이 없으니까 빨리라도 팔려고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버티다 버티다 가격을 내려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간 곳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이거 사자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2023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일은 없다고 했죠. 자, 이거 일단 제 토지인데 토지 몇 개 찍은 건데 두 개밖에 안 찍었는데 한 네 개 찍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이렇게 틀어놓고 자 심심하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인하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2023년도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 하락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뭐, 대한민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그리고 나서 2024년도나 돼서 금리 인하가 될까 말까 뭐 이런 거 고민할 것 같은데, 만일에 2024년도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베트남이나 대한민국은 추후에 금리 인하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은 이제 금리 역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2024년 초반도 좀 힘들 거라고 봐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만일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제 고금리가 조금 유지가 되는 2024년도 힘들 거라고 봅니다. 거의 한 2025년이나 가서 조금 유동성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다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다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예금 금리가 10%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은행에 몇 천만 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가 붙는 거죠, 계속. 물론 1년 동안이겠지만은. 그래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2023년 후나 2024년도 초에 기회를 보는 것이 지금 아파트 30%, 40% 빠진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제 토진들인데 그냥 재미없으니까. 자, 제가, 특히 저는 이번에 건물을 사고 싶어서 이거를 알아보고 있고, 큰 건물은 못 사겠죠. 뭐 엄청 부자들이 사는 거고, 조그만 거, 그 건물들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고, 호치민에. 가격들이 많이 이제 저렴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이 하락기가. 사실 저도 베트남에 토지가 꽤나 있고, 심지어 아파트도 있어서 자산이 떨어지는 거는 마냥 제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빨리 이제 자산 같은 거 판매를 해서 유동성을 만드는 게 좋은데 지금 팔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근데 저는 이제는 더 설레고 더 좋은 게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크진 않아요. 지금 크진 않는데 어쨌든 그걸 모으고 모아서 뭐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더, 자산이 솔직히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베트남의 자산 하락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다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한 몇몇이 싸게 던지고 있어요. 그게 캐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캐치가 되면은 저는 이젠 다른 곳도 조금 그게 이젠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젠 아파트가 아니라 건물들도 조금씩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지금 기회를 저는 보고 있는 것이 건물도 건물이지만은 또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데 토지입니다. 불경기에 지금 돈이 착실하게 들어오는 건물보다 토지의 활용도가 훨씬 덜해요. 토지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판매를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특히 이제 뭐 관광지가 좀 쇠퇴하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그 뭐 지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락 같은 그런 곳 또는 이제 그런 곳들 단락 그런 곳에 토지들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1년, 2년 사이에 주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방송한 이유는 베트남의 그 토지나 가구, 이젠,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는 뭐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개개인들이, 이제 위험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기회는 온다. 결국에는 돈을 착실히 모으면은 저는 꼭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주식도 이제 꽤나 많이 샀거든요. 주식은 이제 천만 원이 약간 좀 천만 원 안 되게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한 예전에 제가 떨어진다고 주식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다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거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술 거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주웠어요. 주웠는데 지금은 소규모 이제 손실이 있고 5% 정도 손실이 있고 어, 천만 원 안 되게 모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